그날 밤에는 설명되지 않은 선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악 시상식에서 가장 먼저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단순한 진행이 아니라 그 밤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던 이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 선택이 내려졌는지 이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HMA 2025의 무대는 시작부터 압도적인 분위기로 채워졌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객석의 숨소리가 잦아들며 모두가 같은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무대 중앙에 놓인 마이크가 천천히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의미는 길었습니다. 마이크를 잡는다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수많은 흐름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무대의 중심에 선 사람은 이찬원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이미 많은 무대에 서본 가수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위치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밤의 리듬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트로트와 케이팝이 함께 숨쉬는 공간에서 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의 한 문장은 박수를 이끌 수도 있었고 침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단순한 진행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세대가 겹쳐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트로트를 사랑해온 시청자와 새로운 음악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동시에 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 앞에서 또 누군가는 작은 화면 속에서 같은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한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구조 속에서 중심을 잡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그 사이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맞추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을 배려하는 말이 필요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날 밤 이찬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요? 왜 그 밤의 중심은 이찬원이었을까요? 이 선택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준비된 결과였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HMA 2025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에서 시작됩니다. 한터 차트가 걸어온 시간은 단순한 기록의 축적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 흐름 위에서 열리는 시상식은 언제나 선택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어떤 음악을 중심에 둘 것인가, 어떤 세대를 먼저 부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얼굴로 그 밤을 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정답은 늘 달라졌습니다. HMA 2025는 분명한 특징을 가진 무대였습니다. 트로트, 케이팝 밴드, 발라드까지 서로 다른 장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라인업의 다양성이 아니라 한터가 바라보는 음악의 방향을 보여주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음악 시장은 더 이상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시상식 역시 그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의 중심을 누가 잡느냐는 문제는 곧 이 시상식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찬원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런 맥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 출발했지만 어느 한 장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그는 음악을 설명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말투와 태도는 빠르지도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뢰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어른들에게는 익숙했고 젊은 시청자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설명할 때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고 새로운 음악을 대할 때도 거리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균형감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HMA 2025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단순히 상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음악을 해석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는 장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 세대 간의 거리감을 줄이거나 더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마이크를 맡길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아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이찬원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몇 안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어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상황을 읽고 흐름을 정리하는 데 강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 무대에서 특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와 관객이 동시에 호흡하는 자리에서는 과한 에너지가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교육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 중심에 선다는 것은 가장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을 고려하는 위치에 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역할은 젊은 시청자에게는 책임있는 진행의 가치를 전달했고 기존 팬들에게는 트로트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증명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경 설명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이 단지 안전한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도전을 향한 시작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찬원이 마주하게 될 순간들은 훨씬 복잡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장르와 세대가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은 이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찬원이 맡은 역할의 무게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HMA 2025는 단순히 순서를 따라 흘러가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장르가 바뀔 때마다 객석의 온도는 달라졌고 화면 너머의 반응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가는 일은 진행자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이찬원은 그 과제를 말이 아니라 태도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무대가 끝난 뒤 K-팝 아이돌이 등장하는 순간은 특히 예민했습니다. 박수의 결이 달라지고 환호의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진행자의 한 문장은 두세 개를 갈라놓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찬원은 장르를 비교하지 않았고 우열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 같은 무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강조했습니다. 이 선택은 즉각적인 반응을 부르지 않았지만 긴 호흡으로는 안정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속도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이들은 충분한 설명을 원했고 모바일 화면으로 보는 시청자들은 간결함을 기대했습니다. 이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말을 줄이되 의미를 남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맥락을 담고 불필요한 수식을 덜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경험 없이는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중반을 향해 갈수록 무대의 긴장감은 높아졌습니다. 시상식의 흐름은 예상과 달리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상자의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 앞에서 진행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상황을 감싸야 합니다. 이찬원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무대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이 눈치채지 못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객석의 반응이 점차 하나의 리듬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르가 바뀌어도 박수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환호 뒤에는 항상 차분한 숨 고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결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행에 축적된 효과였습니다. 무대가 안정될수록 이찬원의 역할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시상식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는 순간의 웃음을 만들기보다 전체의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즉각적인 자극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행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위기는 한 차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음악과 음악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화면은 무대 중앙을 비추었습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졌고 말의 간격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음 순간을 위해 호흡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관객은 그가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중요했습니다. 진행자가 눈에 띄지 않을수록 무대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찬원은 그 균형을 유지한 채 다음 장면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밤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장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은 화려한 수상 장면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잠시 어두워지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는 짧은 공백의 시간, 그 사이에 이찬원은 무대 중앙이 아닌 옆에서 스태프와 조용히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큰 손짓도 없었고 긴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흐름을 확인했고 마이크를 쥔 손의 위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짧은 장면은 화면에 길게 담기지 않았지만 그 밤을 지탱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가진 의미는 단순한 준비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시상식의 중심에 선 사람일수록 보이지 않는 조율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대의 앞과 뒤를 동시에 인식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태프의 시선과 객석의 호흡을 함께 읽는 과정은 철저한 집중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연습으로만 만들어지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표정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지고 카메라가 그를 비추는 순간 그는 짧은 문장으로 다음 무대를 소개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관객은 자연스럽게 숨을 고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설명 없이도 흐름이 유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화면에 잡힌 그의 모습은 특별한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배경 속에서 그는 가장 단순한 색의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장식은 최소화되어 있었고 시선은 무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진행자의 본질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무대를 드러내는 역할 말입니다. 이 장면은 이후 온라인에서 짧은 클립으로 공유되며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찬원의 진행이 남긴 가장 큰 흔적은 눈에 보이는 장면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트로트 무대와 K-팝 무대 사이의 간격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관객의 반응은 한 방향으로 수렴해 갔습니다. 이는 장르의 차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만들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균형을 선택한 한 사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교육적인 메시지를 함께 남깁니다. 중심에 선다는 것은 가장 앞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것을 고려하는 위치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찬원의 진행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음악을 넘어 어떤 조직과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가치입니다.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주목을 받는 일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무대가 다시 환호로 채워지고 다음 순서가 이어졌지만 이찬원의 역할은 점점 더 배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중심에 서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그 순간이 그가 가장 중심에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흐름이 안정되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밤의 중심이 이찬원이었는지에 대한 단서는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다르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장면은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요? 중심에 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은 이 밤이 끝난 뒤에도 오래 남을 것입니다. 무대의 마지막 박수가 잦아든 뒤에는 언제나 잠시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환호와 음악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 밤이 남긴 감정만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HMA 2025 역시 그렇게 끝을 향해 갔습니다. 화려했던 장면들 뒤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은 한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찬원이 마이크를 내려놓던 순간은 특별한 연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길게 남기지 않았고 자신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물러서며 무대가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짧은 동작은 이 밤 전체를 압축한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중심에 섰지만 끝에서는 다시 배경으로 돌아가는 태도 말입니다. 이 밤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중심은 언제나 가장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책임이 모이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찬원의 진행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속도를 조절했고 말을 아꼈으며 흐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무대는 특정 장르나 세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음악을 넘어 삶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중심에 서는 것을 주목받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밤은 다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심에 선다는 것은 주변을 살피고 모두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찬원의 모습은 그 사실을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교육적인 가치 또한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젊은 시청자에게 이 밤은 리더십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었고, 오랜 팬들에게는 트로트가 여전히 현재와 대화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대와 장르가 다르더라도 존중과 균형 위에서는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는 음악 시상식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HMA 2025의 밤은 끝났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누가 중심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중심은 어떤 태도로 기억될까요? 이찬원이 보여준 방식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중심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날 밤의 중심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누구인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응원도 함께 해주신다면 이 기록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